공짜 찾다가 망한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휴대폰 공짜 싸게 줍니다 하는 글이 많았다. 하지만 공짜가 어디 있나? 약정이다, 부가 서비스다, 결국은 제값을 내야 한다. 어디 아파트 매물이 싸게 나왔다더라, 어느 주식은 거절하더라.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공짜 좋아하는 사람은 패가 망신한다. 자기가 땀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그 외의 것을 바라는 것은 다 도둑놈 심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는 대박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공으로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쪽박 차는 것을 여러 보았다. 항상 노력에 대한 정직한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곧 행복해지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을 갖지는 말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인생은 즐거울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만 꾸준하고 성실하게 본인 몫을 해내면 된다. 일이 모여 백이 된다. 이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훗날 각자가 그리는 본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순간은 삶의 반직선 위의 점일 뿐이다. 교만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없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24시간이 너무나 귀하다. 다시 못 올 날이 아닌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이 24시간을 쪼개자. 24시간을 전체 하나로 보고 이걸 다시 5조각으로 쪼개서 하루를 가장 알차고 후회되지 않게 보내자. 인생은 월세다. 우리는 다달이 삭을 내고 사는 것이다. 어떤 인생을 사는 한은 내가 한 만큼, 내가 낸 만큼 돌아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뭐 분양을 상가, 신규 상가 막 분양 받을 때도 100% 확정 이자 보장. 그렇죠. 뭐 이런 걸로 유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 이거 다 보장해준다잖아. 리스크가 없는 거잖아. 리스크가 없는 거는 세상에 없는데, 오히려 그게 리스크가 아니라 정말 나를 잡아먹는 그런 큰 사건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되게 오히려 멀리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 공짜 좋아하는 사람 패가 망신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은 거를 이걸 담아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솔직히 공짜 좋아하는 사람 패가 망신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해. 저도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저와, 그러니까 공짜를 정말 좋아했던 예전에, 왜냐면 공짜가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말이 있듯이. 참, 그런 말 있잖아. 맞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했다라는 거야. 어이없는 말이다, 진짜. 근데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하고 사기도 당한 적 있어요. 아니, 좀 그만해. 이제 그런 경험은 마음 아파. 휴대폰 사기를 당한 적 있어. 진짜? 초창기 완전, 지금처럼 이제 휴대폰을 막 뭐 누구나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때는 정말 휴대폰 처음 나서 너무나 그 비싼, 값비싼 정말 그 사치품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걸 정말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처음에는 돈을 좀 많이 넣어야 된대요. 그럼 나중에 이걸 돌려주겠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은 근데 뭐 이런 사기 아직도 있어. 100만 원을 일단 넣어주면 이걸 나중에 돌려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되게 싸게 거의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너한테 할 필요 있어? 그 사람도 뭔가 남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러면 다음 달에 이런 식으로 뭐 10만 원씩 더 준다는 이야기인데, 처음 한두 번은 들어오다가 이제 안 들어와가지고 이제 날라버렸어요. 하고 사기를 당한 거지. 근데 그나마 이제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게 금액을 속상하지. 떠나서 내가 그걸 바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짜를 바란 거고 내가 더 큰 걸 얻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일상에서 많아. 너무 많아. 그 위에 또 컴퓨터도 한 번 또 당했어. 미치겠네, 진짜. 근데 또 이게 또 되게 또 약간 틀어서 들어와. 이게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얘네들도 머리를 쓰나 봐. 약간 틀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또 거기 또 홀라당 또 이제 넘어가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근데 물론 여러분이 은근 말은 안 하고 창피해서 말을 안 한 사람 있겠지만 누구나 한 번씩은 또 특히 사회 초년생일 때 맞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절대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 오히려 돈을 날린다. 저는 그것도 이제 경험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같은 맥락이죠.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된다랑 내가 먼저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랑. 맞아. 공짜 좋아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행위를 하지 않고
그거를 얻기를 바라지 마라라는 말이랑 똑같으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인생이 월세랍니다. 먼저 다달이 내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대요. 아니 나 이거 갑자기 그 생각난다. 네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부의 감각에서 쿠폰 같은 거 생각나. 좀 비슷한 거죠. 그 쿠폰 너무 비싸네. 맞네. 왜 쿠폰을 줄까? 쿠폰을 주면 걔들은 2만 원짜리를 19,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19,000원을 쓰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것처럼 공짜라는 거는 누군가가 나한테 공짜로 뭔가를 한다는 거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고 그게 어떤 작은 사안, 쿠폰 같은 그런 사안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보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제가 요즘에 전환길 선생님 제 덕질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환길 선생님 유튜브 올라오는 영상 거의 다 보거든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희 채널 한번 나와주세요. 네, 제가 아닙니다. 네, 하여튼 진짜 꼭 뵙고 싶어서. 네, 엊그저께 올라온 영상이었나 그랬는데 저도 웬만한 거 다 봐서 얘기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준 회장님하고 일하. 거기서 전환기 선생님이 되게 힘들 때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했는데 딱 마침 1억을 이제 은행에다 넣지 않으면 담보로 잡혀있는 누님의 전환기 선생님 누님의 집이 이제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뭐 일주일인가 뭐 얼마 안 남았었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막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마침 손준 회장님 전화가 왔다네. 뭐 전 선생님 뭐 요즘 잘 지내십니까? 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얼만데요? 그럼 1억입니다. 그러니까 손준 회장님이 계좌번호 불러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억을 보내줬대. 그래서 그걸 해결해줬대. 그래갖고 전환기 선생님이 그때 그랬대. 사람이 살다 보면 제가 이거 꼭 회장님한테 갚을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두 분이 또 잘 지내셨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환길 선생님은 그거를 공짜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일단 내가 보기엔. 그치. 물론 전환기 선생님이 이걸 쓰시면서 그런 때 일을 기억하고 쓰셨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들었던 생각이 공짜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뒤에 행동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빚을 졌다고 생각했겠죠. 네, 그죠? 갚아야 할 빚.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이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글로 표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도 요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게 되는 게 제가 올해 들어서 2023년 들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고 한다면 혼자 있을 때의 행동까지도 더 높은 수준으로 저를 이제 단속하려고 해야 된다 할까? 왜냐면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제가 진짜 막 정말 분에 넘치는 분들이 저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막 잘 보고 있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처음엔 약간 무서웠어. 왜냐면은 알아보시는 분들 10분 중에 한 분만 아는 척하지 9명은 그냥 보고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내가 언젠가부터 내가 느끼고 나서부터는 우리 채널이 커지면서 내가 그걸 느꼈는데 그때 처음엔 좀 불편했어요. 나는 그냥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딘가에서 뭔가 행동을 할 때 누군가가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불편했거든. 근데 내가 오래되면서 내가 생각을 바꿨어. 뭘 바꿨냐면 혼자 있을 때의 행동도 다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심코 길에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나도 모르게 무심코 뭐 안 좋은 뭐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그 전에도 내가 생각하기에 나 스스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무심코 했던 그런 안 좋은 행동들이 있잖아. 그거를 어차피 다른 분들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나 스스로 그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처음엔 그게 불편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꿨어. 이번 걸 기회로 다른 사람과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행동이 같은 사람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전환기 선생님이 공짜가 없다고 받아들였던 자세가 결국에 손준 회장님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닥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또 반대로 생각이 들었던 게 손준 회장님 왜 1억을 그냥 보내줬을까? 뭐죠? 뭘 믿고 보내줬을까요? 뭘 믿고 보냈을까? 나는 그게 되게 이 인생은 월세다라는 말에 맞아져 있다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즘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걸 물어보라 해요. 궁금한 걸 물어보라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너나이님, 저 부동산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 3년 뒤에 10억 벌 수 있을까요? 5년 뒤에 20억 벌 수 있을까요? 5년 뒤에 20억 벌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는데요? 우리나라 일본처럼 된다는데요? 부동산은 더 이상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그걸 요구해. 그렇지 않으리라는 증거를 알려달래. 보장해달래. 개런티 해달래. 날 설득해줘. 그렇게 안 된다는 거를 네가 나한테 알려주면 그러면 내가 시작하겠대. 근데 이게 부동산뿐만이 아니에요. 뭐 사업이든 내가 일이든 개인의 성장이든 다 그걸 먼저 말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잘 되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러면 제가 노력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후불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그거를 먼저 보여주면 그때 내가 행동할게 이 스탠스야. 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유튜브 할 때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너바나님 빼고. 다 말렸던 게 너 얼굴 팔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얼굴 팔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얼굴 팔렸다가 괜히 안 좋은 소리 듣고 힘든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악플 달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이 이거였어. 그거 한다고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듣고 움직이지 않았다면은 나는 내가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 그리고 되게 많은 행복한 일들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손준 회장님이 얘기하다 이 얘기 왜 하냐면 나는 손준 회장님이 이런 마인드로 하시지 않았을까? 내가 이 사람한테 1억을 보내줘요. 전환길 선생님한테. 전환길 선생님에 대해서 물론 알고 계셨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다 아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내가 1억을 보낸 건 그거겠지. 선불 하는 거야. 전환길이라는 정말 뛰어난 강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내가 먼저 행동하는 거지. 그리고 그 전에 충분히 또 이제 전환길님이 알고 있었지. 신뢰되는 모습을 봤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그 전에 계속해서 보여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 아무리 신뢰되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사람은 지금 망했잖아. 이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 근데도 그때 당시에 1억이라는 작지 않은 돈을 그냥 흔쾌히, 물론 돈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했다는 건 내가 먼저 행동하는 거죠. 제가 이 부에서는 좀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이거 그냥 솔직히 말하면 월급쟁이들의 특징이야. 여러분 이거 제가 월급쟁이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월급쟁이 때 그렇죠. 그랬거든요. 저도 우리도 그랬고. 나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퇴직하잖아요. 제 퇴직을 했으니까 퇴직할 때 내가 퇴직했을 때 이게 안 되면은 내가 퇴직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제 6개월 넘게 고민을 했어요. 퇴직을. 저도 자산을 그렇게 쌓아놓고도.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니까. 남이 아니라 나잖아.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내가 이거를 먼저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거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 그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면. 이거 하면은 보장이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이거 되는 거 맞나요? 그거는 모르죠.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3년 뒤에 10억 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래요. 당신이 하기 나름이죠.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하는 거 되는 거 확실한가요? 라고 말을 하면서 행동을 안 한다는 거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교훈이 있는데 또 안 해.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물어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 그래서 안 움직이잖아요. 안 그래서 움직여요. 오히려 나한테 확신을 주는 사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거기에 혹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사기를 힘든 거야. 당하고 맞아.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잃게 되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신을 원하니까 그런 확신을 말할 수 있는 거 솔직히 책임은 그 누구가 질 수 없는 건데 이런 꾼들은 교묘하지. 그 그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사람들이 그런 거를 되게 불안해하고 그런 걸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대 입장에서는 그래 저거 믿고 가면 돼 하면서 거기에 오히려 넘어가서 맞아. 더 많은 돈을 잃게 되고 반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딱 생각이 난 것 같아 진짜. 아니 오늘도 오잖아 문자가. 리딩 해준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런 믿고 생각이 들어. 따라하라. 그 종토방, 리딩방 확정 이런 수익 거 막 이런 조심하라는 거. 얘기를 우리 옛날에 팟캐스트 할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나한테도 문자가 와. 그거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 이건 없어질 수가 없구나. 나 어떤 때는 무력감도 들어. 방송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나쁜 놈들이. 그런 니즈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아까 코크님 말한 것처럼 나한테 불확실하게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해. 그러면서 돈을 잃는 거죠.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흔히 말하는 이제 리스크를 짊어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되게 위험해 어렵지. 보이죠. 위험해 보이고 그리고 이게 잘 될 거라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이게 보장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작은 거를 뭔가 해보고 거기에 대한 성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투자도 지금은 채수가 많지만 처음엔 전 되게 소액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작은 성취가 이렇게 쌓여오면서 처음에는 이게 제가 바다에 돌을 그냥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작게, 작은 돌에, 큰 돌도 못 던져. 난 너무 작아가지고, 마음이 작아서. 작은 돌을 이렇게 던지다 보면은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되는 건가, 이거 보장이 되는 건가.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이게 작은 돌이니까 내가 크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을 던지다 보고 어느 순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조금 산 같은 돌무더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쫙 빠져나갔을 때 보니까 그게 되게 큰 산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확신을 얻게 됐죠. 아,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방송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걸 하다 보면은 반드시 큰 성과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서야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뭐 월급쟁이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주저하실 텐데 되게 많이 말하잖아요. 처음엔 작게 시작해라, 소액 투자해라, 이렇게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런 성공 경험을 통해서 더 큰 경험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말 진짜 중요한데, 전환경 선생님이 인생이 월세라고 말했던 건 내가 먼저 꾸준히 뭔가를 해야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결과를 먼저 보장해주면 내가 꾸준히 넣겠다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보기님 얘기한 것처럼 보기님은 작은 돌을 던졌지만 그 작은 돌을 던지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용기를 내는 거야, 처음엔. 그게 아무리 작은 돌이더라도. 처음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뭔가를 먼저 얻어놓고 그거를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어떤 거를 꾸준히 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를 기대하시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이고 덜 위험하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서 사실 결국에 그거잖아요. 공짜 좋아한다는 개념이 그 먼저 보장해줘의 극단에 있는 거잖아. 그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도 아니잖아. 그냥 가지세요잖아. 저는 이 내가 낸 만큼 돌아온다는 이 말을 굉장히 신념처럼 여기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해서 아마 그렇지. 먼저 시도를 하지 않으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맞아. 뭐라도 해라. 제발. 뭐라도 하면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재고 나서 이거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부터 해보시는 시간을, 기회를, 오늘은 그날로, 오늘 이거 토요일이잖아요. 추천도서 나가는 거. 오늘은 저녁 때 여러분들이 평소 관심 있으셨던 거 중에 뭔가라도 시작해보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리스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진짜 리스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정 수익. 지금 문자 또 왔어요. 10만 원으로 500만 원 만들어준대요. 10만 원으로.